자신의 어머니를 지키러 가야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위기에 빠진 노인을 지나칠 수 없었죠. 결과는 냉혹하고 참담했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박철수 32살. 그의 아침은 휴대폰 진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박철수 보호자님이시죠? 성심요양병원 원무과입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철수는 이불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병원비가 3달째 밀려 있습니다. 500만 원이요. 오늘 오후 6시까지 입금 안 되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 꼭 입금하겠습니다. 철수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액은 8만 3천 원이었습니다. 반지하 원룸 창문 밖으로 새하얀 눈발이 미친 듯이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기상청은 40년 만에 최강 한파라고 했습니다. 철수는 벽에 붙은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동그라미 쳐진 날짜가 있었습니다. 오늘 태산그룹 면접. 3년 전만 해도 철수는 중견 IT 기업에 촉망받는 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고 급격히 악화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간병과 일을 병행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뒀고 저축은 병원비로 녹아 없어졌습니다. 막노동으로 버텼습니다. 공사장에서, 시장에서, 어디든 불러주는 곳이면 달려갔습니다. 하루 10만 원이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의 요양병원비는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던 중 태산그룹의 공고를 받습니다. 회장 수행비서 채용, 직계 가족 의료비 전액 지원,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철수는 시장 구제 옷가게에서 5천 원짜리 양복 상의를 샀습니다. 소매가 짧고 어깨가 헐렁했지만 괜찮았습니다. 구두는 원래 신던 것을 그대로 신었습니다. 밑창이 닳아 발가락이 닿을 정도였지만 새 구두 살 돈이 없었습니다. 철수야. 문득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지난주 병문안 갔을 때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어머니는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냐? 평생 아들 걱정만 하시던 어머니였습니다.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마지막 남은 말은 그것이었습니다. 철수는 눈물을 훔치고 양복을 입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칼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영하 20도.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역 입구에는 폭설로 인한 전면 운행 중단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교통이 마비되었습니다. 태산그룹 본사까지는 4km, 면접 시간까지 남은 시간은 1시간. 철수는 눈 쌓인 도로를 뛰기 시작했습니다. 밑창 뚫린 구두로 눈을 밟을 때마다 발가락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래도 철수는 달렸습니다. 저 멀리 태산그룹 본사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70층 높이의 거대한 유리 건물. 철수의 눈에는 그것이 천국의 문처럼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으악!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파른 언덕길 위쪽에서 무언가가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폐지로 가득 찬 리어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넘어진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철수의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지금 가면 면접에 늦는다. 저 사람이 죽는다. 0.1초의 선택. 철수는 몸을 날렸습니다. 어머니를 향해, 그리고 낯선 누군가의 생명을 향해.
리어카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쇠파이프, 고철 덩어리, 폐지 뭉치들이 가득 실린 리어카였습니다. 무게는 최소 500kg은 되어 보였습니다. 얼음판 같은 언덕길을 따라 무섭게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넘어진 노인이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였습니다. 80대는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미끄러지면서 넘어진 듯 눈밭에 엎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철수의 시선이 할머니의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리어카 밧줄이 손목에 감겨 있었습니다. 끊어진 밧줄이었습니다. 3초? 아니, 2초 후면 리어카가 할머니를 덮칠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피해요. 위험해.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빠르게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위험했습니다. 철수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지금 뛰어들면 나도 다친다. 면접에 늦는다. 어머니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 사람도 누군가의 어머니다. 철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날렸습니다. 으아악. 철수가 리어카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두 팔을 벌려 바퀴를 붙잡았습니다. 온몸의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쾅!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철수의 몸이 뒤로 밀렸습니다. 양복 바지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릎과 손바닥이 눈과 아스팔트에 쓸렸습니다. 하지만 리어카는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무사했습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손을 보니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종아리도 쓰라렸습니다. 바지를 걷어 올리니 살같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기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철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 때문에 다쳤네요. 어쩌면 좋아요. 괜찮습니다. 철수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손목 시계를 봤습니다. 면접 시간까지 20분. 본사까지는 아직 1km가 남았습니다. 늦는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 119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겠는데요. 용감하네요, 정말. 친절한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수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하지? 젊은이, 할머니가 철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투성이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지요? 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철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탁한 눈이었지만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떻게? 짐작이 가요. 그런 옷차림에 이 추운 날씨에 뛰어다니는 걸 보면 중요한 일이 있었겠지요. 할머니는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헝겊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나이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보따리가 풀렸습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금빛 시계였습니다. 회중시계. 유리가 깨져 있었지만 금장이 선명했습니다. 오래된 물건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걸 가져가세요. 아니, 이건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철수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40년 전 일입니다. 내 아들 같은 젊은이가 이걸 맡기고 갔어요. 누님, 잠깐만 맡아주세요. 일 끝나고 찾으러 올게요라고 했지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안 왔어요. 40년이 지났는데도 편지 한 통, 소식 한 번 없이. 아마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더더욱 아니에요. 할머니가 철수의 손에 시계를 쥐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어요. 이 시계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고요. 지금 자네가 그 사람이에요. 시계가 무거웠습니다. 금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40년의 세월, 그리고 누군가의 약속이 담긴 무게였습니다. 철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서 가요. 늦겠어요. 할머니가 철수를 떠밀었습니다. 철수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버텼습니다. 할머니, 성함이 됐어요. 그냥 가요. 빨리. 철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태산그룹 본사 로비에 도착했을 때 철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최악이었습니다. 양복은 진흙과 피로 범벅이었습니다. 바지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땀과 눈이 범벅이 되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들이 철수를 피했습니다. 코를 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들를 시간도 없었습니다. 면접 시작 3분 전이었습니다. 35층 면접실 앞. 다른 지원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명품 구두, 반짝이는 넥타이, 자신감 있는 표정들. 철수가 들어서자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저 사람. 냄새 나는데? 노숙자 아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이고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손 안에 시계를 꼭 쥐었습니다. 참자. 조금만 참으면 돼. 그때 면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다음 박철수 씨.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기회.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문이 저기 있었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다리로 면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면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긴 테이블 뒤에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명찰에 인사팀 조민성 실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 실장의 눈이 철수를 훑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그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름, 박철수입니다.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추위와 통증, 그리고 탈진 때문이었습니다. 이력서, 철수는 가방에서 이력서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력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력서 모서리에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비었습니다. 조 실장이 이력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던졌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철수가 얼어붙었습니다. 면접이 뭔지 알고 온 거야? 조 실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닥쳐. 조 실장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변명 듣고 싶지 않아. 이 꼴로 면접장에 왔다는 게 말이 돼? 여기가 뭐야, 노가다판이야? 옆에 앉은 면접관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오는 길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넘어지신 어르신을 도와드리느라 어르신? 조 실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지 돕다가 내 인생도 거지꼴 됐네. 멍청한 짓 하고 와서는 그게 면접 본다는 놈이 할 짓이야? 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인사실장으로서 말하는데 우리 태산그룹은 기본도 안 된 사람은 안 뽑아.
정장도 제대로 못 입고 시간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놈이 뭘 할 수 있겠어? 시간은 지켰습니다. 철수가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면접 시작 시간 1분 전이었습니다. 조 실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말대꾸를 해? 지금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 실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보듯 부모한테 뭘 배웠길래 이 모양이야? 철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부모님 말씀은 왜? 부모 얘기는 하면 안 돼? 그럼 자기 관리나 좀 시키지. 30 넘은 놈이 막노동이나 하고 다니게. 조 실장이 이력서를 발로 밀었습니다. 여기 이력 보니까 3년 전까지 회사 다녔네. 왜 관뒀어?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문제라도 일으켜서? 어머니 간병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조 실장이 킥킥 웃었습니다. 그래, 효자네. 효자. 근데 효자 노릇하느라 인생 망치면 그게 진짜 효도야? 어머니가 이런 내 꼴 보면 좋아하시겠어? 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뭐? 제가 어떻게 살든 그건 제 일입니다. 면접과 관계없는 말씀은 관계없어? 조 실장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면접이 뭔지 알아? 사람 보는 자리야. 내 인성, 내 가치관, 내 인생 전부를 보는 거라고. 근데 넌 뭐야? 개판이잖아. 인생이 개판이니까 면접장도 개판으로 온 거고. 조 실장이 일어섰습니다. 나가. 당장. 기회를 기회는 준비된 사람한테 주는 거야. 너 같은 건 쓰레기통에나 어울려. 철수는 몸을 돌렸습니다. 나가야 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참으려 했지만 한계였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철그렁.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철수가 멈춰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빠진 것이었습니다. 금시계였습니다. 할머니가 준 회중시계. 바닥에 떨어져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조 실장의 눈이 시계로 향했습니다. 저것도 주워가. 조 실장이 시계를 발로 찼습니다. 시계가 면접실 구석으로 굴러갔습니다. 쓰레기까지 흘리고 다니냐?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가져가라고. 철수가 시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시계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철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무력감이었습니다. 수치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희미하게 웃던 얼굴.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던 목소리.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시계 위에. 그때였습니다. 그 시계에 손대지 마라. 면접실 뒤편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렁찬 목소리였습니다. 권위가 서려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모두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병풍 뒤편에서 한 노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70대 후반, 흰머리, 깊게 파인 주름.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조 실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님. 최태산 회장이었습니다. 태산그룹의 창업주, 한국 재계 서열 10위 안에 드는 거물. 그가 면접실에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시계를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필사즉생,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네 이 시계 어디서 났나? 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이 시계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순심 누님이 살아 계신가? 면접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조 실장은 벽에 붙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바닥에 앉은 채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40년 전의 약속. 그 약속이 지금 이 순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최태산 회장이 시계를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70대 노인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붙잡고 싶어 하는 젊은 날의 손이었습니다. 40년. 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40년을 잊은 적이 없었네. 면접실은 고요했습니다. 조 실장은 벽에 붙은 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다른 면접관들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철수만이 회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985년 겨울이었네. 나는 부산 국제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고 있었지. 태산그룹이라는 이름은 없었어. 대보. 그냥 대보였지. 회장의 눈이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사업은 망했어. 외상값을 못 받아서.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고 처자식은 군주였지. 그때 나는 생각했네. 차라리 사라져 버리는 게 낫겠다고. 철수가 숨을 죽였습니다. 자갈치 부두였어. 밤이었지. 물에 뛰어들려고 난간에 섰네. 그런데 회장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누군가 내 팔을 잡았어. 이 사람아, 뭐 하는 짓이야? 하고 소리치더군. 국밥집 순심 누님이었네. 회장이 시계를 쓰다듬었습니다. 누님이 나를 끌고 갔어. 자기 국밥집으로.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내밀더군. 먹어.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야. 죽을 생각 말고 밥이나 먹어. 그렇게 말씀하셨지. 철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누님이 이 시계를 내밀었어. 돌아가신 남편 유품이라고 했지. 뒷면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네. 회장이 시계를 뒤집어 보였습니다. 필사즉생.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누님이 말했어. 이 시계가 우리 남편을 지켜줬어. 이제 자네를 지켜줄 거야. 살아야 해. 반드시 살아서 사람답게 살아야 해.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그날 밤 살기로 결심했네. 누님께 약속했지. 이 시계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람 구실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업이 불리기 시작했어. 정신없이 일했지. 서울로 올라왔고 회사를 키웠네. 그러다 보니 세월이 흘렀어. 10년, 20년, 30년. 부산에 갈 시간이 없었고 핑계만 늘었지. 회장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작년에 부산에 갔네. 국제시장. 하지만 그 국밥집은 없었어. 재개발로 다 사라졌더군. 순심 누님도 연락처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평생의 빚이었어. 갚지 못한 은혜. 그런데 오늘 이 시계가 내 앞에 나타났네. 최 회장이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자네, 이 시계를 어디서 받았나? 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철수는 깔딱고개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리어카 사고, 넘어진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가 건넨 시계.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0년 전 어떤 젊은이가 맡기고 갔다고.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고 했다고요. 최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가? 회사 앞에 계셨습니다. 제가
면접 보러 들어오는 걸 지켜보신다고.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장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정장 차림도 아니었습니다. 실내화도 신지 않았습니다. 맨발에 슬리퍼를 질질 끌며 복도를 뛰었습니다. 철수가 황급히 뒤따랐습니다. 조 실장과 면접관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따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렸습니다. 회장은 비상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35층에서 1층까지 70대 노인이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보라가 여전히 거세게 휘몰아쳤습니다. 회장이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어디 계신가? 철수가 길 건너편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입니다. 버스 정류장 그늘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서 있었습니다. 추위에 몸을 떨고 계셨습니다. 최 회장이 달려갔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이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누님, 회장의 목소리가 눈보라를 뚫고 날아갔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회장이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 쌓인 보도 위에 재벌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님, 접니다. 대보 태산입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산이. 내가 태산이가 맞나? 예, 누님. 이 못난 놈이 이제야 왔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리며 회장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살았구나. 잘 살았구나. 두 노인이 눈 속에서 껴안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이 그 순간 사라졌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철수도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이 일어나 철수를 불렀습니다. 이리 오게. 철수가 다가갔습니다. 회장이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피 묻은 손이었지만 회장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네가 누님을 살렸어. 그리고 이 시계를 지켜줬네. 회장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자네는 오늘부터 내 사람일세. 면접은 필요 없어. 자네는 합격이야.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뒤따라온 조 실장이 파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조 실장. 예. 회장님, 지금 당장 인사팀 정리하고 짐 싸. 조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님. 사람의 가치를 모르는 놈은 내 밥상에 숟가락 얹을 자격 없네. 당장 나가. 조 실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회장은 다시 할머니와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야. 40년 만에 애인을 만났고 훌륭한 젊은이도 만났으니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성심요양병원 특실. 넓은 창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눈 내리던 날의 흔적은 이제 없었습니다. 맑은 겨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침대에 철수의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깨끗한 환자복, 정갈하게 빗은 머리,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투입되었고 새로운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철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예요. 철수.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눈빛이 철수를 향했습니다. 철수야.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예전의 그 목소리였습니다. 밥은 먹었냐? 철수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네, 엄마, 잘 먹었어요.
어머니의 손이 철수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들, 고생 많았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다 괜찮을 거예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 회장과 순심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새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회장이 직접 백화점에서 골라드린 옷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회장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재벌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은혜를 갚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심 할머니가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철수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젊은이 어머니시지요? 네. 그런데 좋은 아들 두셨어요. 정말 좋은 아들이에요. 할머니의 눈이 촉촉했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줬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자기 일도 급한데 말이에요. 철수 어머니가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철수가 그랬어요? 네, 그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만났답니다. 할머니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금시계였습니다. 이제는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도 새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금장도 윤이 났습니다. 하지만 뒷면의 글씨는 그대로였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회장이 시계를 순심 할머니께 건넸습니다. 누님, 40년 만에 돌려드립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이제 자네 거예요. 자네가 이 글귀대로 살았으니까. 누님, 그리고 이 젊은이 거이기도 하지요. 할머니가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도 필사즉생으로 살았어요. 제 목숨을 구하려고 자기 목숨을 걸었으니까요. 회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계는 우리 셋이 함께 간직합시다. 돌아가면서 지켜주는 거지요. 좋은 생각이에요.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예약한 한식당 별실이었습니다. 넷이 둘러앉았습니다. 철수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순심 할머니가 옆에 앉으셨습니다. 회장과 철수가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화려한 음식이 없었습니다. 스테이크도 랍스터도 없었습니다. 대신 4개의 뚝배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이었습니다. 회장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40년 전 순심 누님이 국밥 한 그릇으로 저를 살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팥죽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동짓날도 아닌데 팥죽이라니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 팥죽은 특별합니다.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겨울마다 쑤어주시던 음식이었습니다. 팥죽 먹으면 애군이 사라진다고 하셨지요.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순심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지요.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철수가 숟가락으로 팥죽을 떠먹었습니다. 달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팥죽이 가슴까지 데웠습니다. 맛있다.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얼마 만에 먹어보는 따뜻한 음식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얼마 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마음인지 몰랐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회장이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철수 씨, 네, 회장님. 자네를 수행비서로 임명하려 했는데 생각을 바꿨네. 철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대신 내 비서실장으로 임명하겠네. 그리고 회장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내 양아들로 삼고 싶네. 철수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회장님. 그건 나는 자식이 없네. 사업에만 매달리다 보니 가족을 돌보지 못했지. 하지만 자네를 보니 알겠더군. 진짜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 회장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자네는 어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네. 그리고 낯선 노인의 목숨을 구했지. 그런 사람이라면 내 아들이라 불러도 부끄럽지 않을 것 같네. 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배기 위로 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순심 할머니가 철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요. 오늘은 기쁜 날이에요. 철수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철수야, 고생 끝났구나. 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포근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네 사람은 조용히 팥죽을 마저 먹었습니다. 말없이도 마음이 통했습니다. 40년 전의 은혜, 오늘의 선택, 그리고 내일의 약속, 모든 것이 이 따뜻한 팥죽 한 그릇에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이 마지막 한 숟가락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옵니다. 순심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늦게 올 수도 있지만 반드시 옵니다. 철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에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부축하고 웃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철수는 알았습니다. 리어카를 멈춘 그 0.1초의 선택.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철수는 주머니에서 금시계를 꺼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철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살겠습니다. 제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